화학전지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이란 원자의 산화수가 달라지는 반응으로 산소를 얻고 잃거나 수소를 얻고 잃거나 전자를 얻고 잃으면서 반응합니다. 화학전지에서는 전자를 얻고 잃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게 됩니다. 반쪽전지란 하나의 금속을 그 금속에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넣어 만든 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속 이온의 농도가 25도 1기압에서 1몰일 때를 표준 전지전이라고 합니다. 이는 뒤에 표준 환원 전지 개념에 도움이 됩니다. 반쪽 전지의 금속은 전극이라 부릅니다. 화학전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초의 화학전지는 볼타전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험한 화학전지는 다니엘 전지입니다. 다니엘 전지는 볼타전지의 분극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전지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반쪽 전지가 도성과 염다리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염다리는 분극 현상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전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며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다니엘 전지에서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산화전극,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환원전극이라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발생하고 이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이 화학전지입니다. 이때 전지의 성능은 전이차에 의존합니다. 두 전극의 반응성이 클수록 전지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전하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염다리가 합니다. 표준 환원 전이를 설명하기 전에 폭포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치 폭포에 비유하자면 그림을 보세요. 자, 폭포의 이동 원리는 위치 에너지의 차이지 않습니까? 즉,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 낮은 위치 에너지로 이동하는 거죠. 볼타전지도 똑같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 높이차가 전자가 이동하는 추진력인 기전력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표준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이 기전력은 표준 기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전력이 표준 기전력이 되고 여기서는 표준 기전력이 높이차, 즉 폭포의 높이차처럼 볼타전지의 극 높이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전력이 큰 볼타전지는 극간의 높이차가 큰 전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전력을 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폭포처럼 그 높은 위치 에너지에 있는 점과 낮은 위치 에너지에 있는 점을 바로 빼는 걸 수 있겠지만 오른쪽에 자 그림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 자에서 밑에서 기준을 잡아서 그 극에서 높이를 재고 그 낮은 극에서 높이를 잰 다음에 그 두 가지를 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표준 환원 전이로 넘어갑시다. 이제 표준 환원 전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표준 환원 전이는 표준 상태에서 표준 수소 전극을 기준으로 각 반쪽 전지에서 금속의 환원 반응의 전이를 측정한 값이라고 정의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플러스는 전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환원이 잘 되고 마이너스 극은 반대로 전자를 싫어하여 산화가 잘 되게 됩니다. 결국에 에너지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므로 전자가 표준 환원 전이가 작은 전극으로부터 표준 환원 전이가 큰 전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타전지의 기전력은 두 극의 거리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 식을 구한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더 큰 양전이에 있는 음극을 위에다가 적기 때문에 그 위에다 적은 음극에서 양극을 빼는 형태로 그 식이 증명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식을 보시면 이 식의 상태는 1몰 농도, 각각 1몰 농도의 값을 지니기 때문에 표준 전지 전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즉 1.1V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비표준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전지 전이의 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구리 이온이 지금 2몰 농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밑에 있는 반응물의 농도가 올라가는 상태겠지요. 그러면 르샤트리의 원리에 의해서 반응물의 농도가 올라간다면 정반응의 추진력은 올라가게 되고 그 전지 전이의 값은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에 측정된 값이니까 이 전지 전이의 값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구리이온을 2몰 농도로 하고 아연판을 0.01몰도로 낮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생성물의 농도가 내려간 것이죠. 그러면 이때 르샤트리의 원리에 의해서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이 올라가고 전지의 전이값이 위의 것처럼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응물의 농도가 생성물의 농도보다 작아진다면 정반응에 대한 추진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전지 전이의 값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른스트식을 유도하기 전에 먼저 이 식의 관계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Q는 농도를 뜻하는 거고 이 농도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관계의 식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가정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여기서 1은 표준 상태의 Q를 말하고 K는 평형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에 Q가 표준 상태보다 크다면 정반응에 대한 속도는 내려가게 되고 즉 델타 G의 값도 음수이긴 하지만 큰 음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정에 살펴보면은 1보다 작은 위치에 Q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 Q는 정반응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이고 델타 G의 값은 많이 작은 음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네른스트식의 유도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자연로그 ln Q라는 관계가 있고 델타 G는 마이너스 NF2라는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델타 G는 마이너스 NF2를 이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NF2는 마이너스 NF2제로 플러스 RT ln Q가 됩니다. 만약에 NF를 양변에 나누게 되면 밑에 있는 2는 2제로 마이너스 NF RT ln Q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F분의 RT는 상수 취급을 할 수 있는 게 R은 기체 상수죠. T는 298K로 온도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 F는 패러데이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F는 RT의 값을 한번 구하게 되면은 결국에 2는 2제로 마이너스 n분의 0.05921 로그 Q가 나오게 됩니다. 이 네른스트식을 연력학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Q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Q가 로그 Q에 들어가는 Q이기 때문에 Q가 1보다 작을 때는 로그 Q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빨간색 글씨인 2는 2제로 플러스 네모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제로가 2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Q가 1보다 크다면 파란색 글씨처럼 로그 Q는 양소이고 2는 2제로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해서 이 제로는 2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르샤트리의 원리에 의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Q가 1보다 클 때는 정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제로가 2보다 크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되고 Q가 1보다 작을 때는 평형 상태로 가는 정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이 2가 이 제로보다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